안녕하세요. 송병건입니다. 요즘은 지구온난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이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지구는 어땠을까요? 과거에도 지구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우리는 먼 과거에 빙하기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표면의 온도가 낮아 대륙의 상당 부분이 빙상으로 덮여있던 시기를 빙하기라고 부르죠. 그리고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에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았던 시기를 간빙기라고 부릅니다. 빙하기와 간빙기의 지구 전체의 지표면 온도는 대략 7도 내지 8도 차이가 납니다. 지난 100만 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빙하기와 간빙기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간빙기 안에서도 지구 온도는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하곤 했습니다. 역사가들이 대표적으로 사례를 드는 시기가 바로 소빙하기라고 부르는 기간입니다. 대략 1300년에서 1850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고 학자에 따라서는 폭을 좀 더 좁게 잡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오늘날보다 대략 2도가량 낮았다고 추정됩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세기 후반의 상승기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에 전혀 목격되지 않은 수준의 급속한 상승 추세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특별한 현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시기를 제외하면 지구의 온도는 대체로 변화폭이 좁았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다른 일부 기간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먼저 950년에서 1250년에 이르는 시기를 중세온난기라고 부릅니다. 이전 시기보다 온도가 높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온난기라는 이름은 이후 시기, 즉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진 기간과 비교할 때야 비로소 적절한 명명이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도는 15세기 중반 무렵 소빙하기를 맞으면서 저하 추세를 상당 기간 유지했습니다. 19세기 즉 산업혁명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지구온도는 소빙하기를 벗어나 상승 국면으로 반전하게 됩니다. 소빙하기는 왜 발생했을까요? 과학자들은 다양한 요인을 지적해왔습니다. 지구의 공전 궤도, 화산활동의 영향, 태양 흑점의 주기, 해양 순환의 변화, 인구 감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을 끈 것이 태양 흑점의 주기를 강조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소빙하기 중에서도 1645년에서 1715년 기간이 가장 추웠던 기간으로 꼽히는데요. 이 기간에 태양 흑점의 주기가 갑자기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이 밝혀낸 것입니다. 태양의 표면에 나타나는 흑점이 줄어들면 태양이 더 밝아지고 지구를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흑점이 줄어들면 가시광선이 약해지고 자외선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시기, 과학자들이 몬더 극속이라고 부르는 이 시기에 지구가 겪은 낮은 온도는 태양 흑점 활동의 갑작스러운 축소로 대부분 설명이 됩니다. 과학자들은 태양 흑점의 감소와 지구 온도의 변화가 어떤 연관성을 지녔냐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습니다. 이런 연구 가운데 하나가 탄소 동위 원소를 이용한 분석입니다. 이 그래프는 탄소 동위 원소 중 하나인 탄소 14의 추세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흑점이 크게 줄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몬더 극소기에 탄소 14의 수준도 최저를 기록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에서 과학자들은 소빙하기를 설명하는데 태양흑점의 활동이 핵심 요소였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소빙하기의 기온 저하가 태양흑점 활동과 관련이 깊으며 당시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역사가들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과학계의 결론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죠. 지구기온의 하락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히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인해 서민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도가 낮아진다고 모든 사람이 괴로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 온화해 눈과 얼음을 즐길 기회가 적었던 영국인들은 겨울 추위를 반기기도 했습니다. 런던의 템스강이 겨울 내내 꽁꽁 얼어붙는 해가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가축과 마차가 지나다녀도 끄떡없을 정도로 얼음이 두껍게 유지된 때도 많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추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길이 없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추위축제였습니다. 추위를 견디기 힘든 상황으로만 여기지 말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만들자는 발상의 전환이었던 것이죠. 이 그림은 1684년 겨울에 열린 추위축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채의 가건물이 줄을 지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이 스케이트를 타거나 말이 끄는 썰매를 이용해 얼음을 지치며 즐기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추위축제는 런던 시민에게 추운 계절을 활력 있게 보낼 기회를 제공해 주었고 눈치 빠른 사업가들에게는 짭짤한 수입을 안겨주었습니다. 소빙하기가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문화적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인기가 높은 명품 바이올린으로 스트라디바리우스가 꼽힙니다. 이 바이올린이 내는 오묘한 소리에 감명받은 바이올린 제작자들은 약 3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명품과 음색이 유사한 바이올린을 제작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이렇게 뛰어난 음색을 내게 된 이유가 기후와 관련이 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소빙하기에 나무의 성장이 늦어지면서 따뜻한 시기에 비해 나무의 속살이 높은 밀도를 갖게 되었는데 이런 나무를 이용해 만든 바이올린이 더 깊고 예리한 소리를 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의복 디자인에도 추위가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추위에 대응하기 위해 단추를 더 촘촘하게 다는 방식이 나왔고 이런 디자인의 유행이 훗날까지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구조에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과거에는 화로를 집안 가운데에 놓는 형태가 대부분이었는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화로에 굴뚝을 연결해 설치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연소 효율을 높여 실내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소빙하기는 인류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빙하기가 반가운 사람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이 낮은 기온 탓에 고통을 겪었음이 분명합니다. 우선 과거보다 곡물 수확량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냉해로 다른 농작물들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프스 근방의 농민들은 경작과 목축을 포기하기에 이르렀고 독일과 덴마크에서는 더 이상 포도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편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 도시의 소비자들은 지갑을 여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난방용 연료를 구입하는 비용도 증가해서 가게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더 적게 먹고 더 춥게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산업들도 소빙하기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물론 상대적으로 따뜻한 베네치아의 운하들마저 꽁꽁 얼어붙어서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의 여러 어촌들은 아예 어업 활동을 포기해야 했고 결국 폐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견뎌내기 힘든 고난의 시절이었습니다.
소빙하기에 사람들이 겪은 고통의 강도를 추적할 수 있는 한 가지 연구 방법은 당시 사망한 사람들의 유고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당시 사람들의 평균 체격이 지난 2000년 기간 중 가장 작은 편에 속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흉작과 기근이 반복된 탓이었죠. 게다가 대수롭지 않은 감염병도 영양 상태가 나쁜 사람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악영향들이 상호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소빙하기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소빙하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단지 경제적 궁핍이 가중되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소빙하기의 곤궁은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나아가 정치체제를 뒤흔들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로 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역사책에 등장하는 많은 주요 사건이 나쁜 기후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17세기만으로 시간을 압축해 살펴볼까요? 우선 대규모 기근이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었습니다. 인도에서는 데칸 대기근이 발생해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일본은 카네이 대기근과 엔포 대기근을 겪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추위로 강남 지방의 감귤 농업이 붕괴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신 대기근과 을병 대기근이라는 유래를 찾기 힘든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굶어 죽은 시신이 너무 많아 수습하지 못해 길거리에 가득하고 감염병이 창궐해 고통이 가중되었으며 심지어 식인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기도 한 시절이었습니다. 기근 이외에 세계사를 바꾼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대륙의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 중국 명나라의 이자성의 난과 청나라 건립 당시의 혼란, 프랑스의 내란인 프롱드의 난, 오스만 제국의 반란, 러시아의 스텐카 라진의 반란, 일본의 시마바라의 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기에 인조반정,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발발했습니다. 그 밖에도 세계적으로 17세기를 피로 물들인 혼란 사태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언급한 전쟁과 소요 사태가 모두 기온 하락 탓에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역사가들이 이렇게 거친 주장을 펼치는 것은 아닙니다. 흉작이 계속돼도 적절한 식량 공급 시스템이 마련돼 있었거나 구휼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다면 또는 해외에서 식량을 수입할 여건이 되었다면 사회가 대기근의 재앙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역사의 실제 전개 과정은 매우 가변적입니다. 간단한 인과관계로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은 드물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곤란과 사회적 혼란, 정치적 분열, 국제적 갈등이 다양한 경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후가 인류의 역사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소빙하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역사가들이 진정 말하고 싶은 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빙하기에 가장 가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인류사의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도 희생자를 찾으려는 사악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온의 하강과 마녀 재판의 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즉 저온현상이 심한 시기에 마녀 재판이 가장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 시기에 기후변화를 마녀의 활동과 결부시키는 해석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마녀의 활동 탓에 괴질이 발생했다느니, 가축 감염병이 창궐했다느니, 또 소가 젖을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게 되었다느니 하는 비난이 증가했습니다. 마녀가 애초에 나쁜 기후를 만들어냈다는 주장도 점차 널리 퍼졌습니다. 특히
저온 현상이 두드러졌던 1570년대와 1580년대에 마녀 재판이 가장 잦았습니다. 마녀로 지목된 사람은 대부분 가난한 여성이 많았는데 특히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여성이 많았습니다. 주류에서 배제된 약자들, 자신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던 경계인들이 가혹한 희생양 찾기의 표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불과 평균 기온이 1도 내지 2도 떨어진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이것이 작은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혼란이 생깁니다. 낮은 온도로 피해를 본 이와 이득을 얻는 이의 희비가 교차합니다. 누구는 희생양 찾기에 골몰하는 한편 다른 누구는 잔혹한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사에 등장하는 여러 전쟁과 내전, 소요 사태도 낮은 온도와 관련이 깊을 수 있다는 역사가들의 주장을 보면 우리도 다시 한번 온도의 영향에 대해 생각을 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만들어낸 재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 발생한 엄청난 대지진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